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 중인 게 소식인데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 아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투세 관련해서 오늘은 이게 뭐가 문제고 왜 서로 간에 저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뭐죠, 이게? 예,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예. 그런 건데요. 아니 그럼 그동안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느냐라고 예. 하면 과세한 게 있고 과세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예. 소득세법으로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그동안 과세를 해왔습니다. 했죠. 예. 예.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뭔가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 있잖아요. 양도소득. 예. 예.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를 통상적으로 안 해왔어요. 물론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라든가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 부분이 있죠. 국세청이 그건 과세했지. 예,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예. 그다음에 채권, 파생 상품을 통한 거래로 인한 뭐 매매 차익,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죠. 양도소득은 과세를 안 해왔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포함시키겠다는 거였죠. 포함시키겠다. 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관해서 과세를 하겠다. 네. 근데 그걸 그 과세하겠다는 그 세금을 또 2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는 거는 과세를 2년 동안은 안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네. 좀 네. 저는 뭐 정치 잘 알지도 못하고 최 기자님 네. 뭐 저랑 저도 방송 몰라요. 많이 했지만 제가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번에는 정말 또 좀 약간 할 수밖에 없는 게 없다. 예. 아니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2년 그러니까 합의를 여야가 본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유예를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아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때 과세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가 가장 큰 논거인 것 같더라고요. 시점이 있다.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처음 합의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몰랐는지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정무적인 어떤 뭐 입장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강력하게 추진했던 여당에서도 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갑자기 입장 바꾸니까 지금 또 다시 입장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갑자기 좀 유예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여당이 아니고 그게 야당. 야당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진짜 몰라요. 거기는 예, 야당. 예, 거기 야당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우리가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 매매한 것에 대해서도 그거 몇 푼 된다고 과세를 때리냐, 이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그동안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조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ELD라고 해서 주가 연계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있어요. 예. 예.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예금 통장입니다. 예. 그래서 원금 보장도 돼요.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한 정례적인 이자도 주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자를 일부 다시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그 이자의 일부를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파생 상품이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걸 따라가게끔 수익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 연계 예금이라는 게 이자에다가 그런 주가와 연계돼서 추가 수익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다 이자를 얹어주는 그런 상품이 ELD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주식과 연동돼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해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ELD는 그렇게 얻은 일부 이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건 과세를 했거든요.
아, ELD는 과세를 해왔어요? 과세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그 금통장 만든다 이런 거 한때 유행이었었거든요. 예. 그럼 금통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금 시세 차익하고 또 금을 사고 팔거나 할 과정에서 환 차익이 또 생겨요. 그게 이제 녹아들어서 금통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금 시세 차익과 환율로 적용하는 이런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과세 안 했다가 금통장은 또 과세했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은 외국은 계속 과세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만 먼저 마무리하면 예. 이렇게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번에 다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조세 누락이 됐던 부분이 다 벌충이 되고 보완이 됐던 게 이번에 개정안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꺼번에 또 2년 통으로 유예가 되면 그건 또 그동안 유실되는 조세 부과의 불공정성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정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세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하는 게 일단 원칙이긴 해요. 분리과세.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뭔 차이가 있냐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억 원은 근로소득이고 그다음에 또 1억 원은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통으로 2억 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소득세 납입 구간은 2억 원으로 포함되는 합산과세를 하면 2억 원으로 카운트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데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분리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 1억이고 금융소득 1억이니 원칙상 1억 소득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금융소득이 오히려 더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의 페이버를 주는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분리과세를 하면. 예, 하면요. 그러면 네, 그동안 왜 분리과세를 외국도 하고 여기도 해왔느냐.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짜 건전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희망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또 큰 손들을 도저히 안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리과세를 안 해주면.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유럽에서 이거를 합산과세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정말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과세하고 자본 소득은 과세 안 하네. 또 외국에 있는 내 소득은 이중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서 세금을 낸데 여기 또 세금을 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더 싼데 세금을 낼 수 있는 데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유럽의 뭐 이케아 회장이라든가 이런 대부호들이 자산을 내국에 와서 다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국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하고 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유예를 좀 주기 위한 또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부 확인해서 과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특정 소득 이상으로 올라가면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안 하는 거죠. 아,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양도 소득의 차익을 누리면, 그러면 내가 주식을 팔아서 5천만 원 이상을 벌었으면 그 해에는 종합소득을 내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거나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로 또 투자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을 또 낮춰줘요. 0%에서 20%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 국가마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 잠시 다시 하면 이 분리과세를 하는 나라 또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또 세금에 약간 좀 뭐 유율을 낮춰주는 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상황은 어땠냐. 이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일단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같은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T 회사에 투자해야지 결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을 살까 예.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을 살까 고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렇죠. 세율이나 환차익,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똑같다면 대부분 당연히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의 예, 큰 회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죠.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자국 기업들 영세하거나 조금 시장 규모가 작지만 우리 쪽 기업에 좀 더 투자해 주세요라는 유인책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근로소득에 비해서 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을 조금 더 낮춰놔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면 미국에는 세금 매기는데 국내 투자를 하면 세금이 없거든요. 그게 장점이에요라고 설명하는 증권사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투자에서도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었을 때 예. 분명 국내의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네. 그러면은 외국인도 5천만 원 이상 벌면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럼 법인소득 플러스 요 금융소득까지 해가지고 양도 차익 얻으면 거기에 관해서 뭐 높은 세율로 때리겠다. 그 말이네요. 예. 예.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낸다고 하니 좀 섭섭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 자금이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미국 주식국에 투자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들도 일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뭐 5천만 원 정도 1년에 벌 수 있으려면 이제 상당히 큰 손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 기관, 개인, 외국인에서 큰 손들의 상당수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네. 그래도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네. 그 말씀이시네.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예전에도 분명히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때 항상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 푼 두 푼 돈 모아서 저도 예. 월급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재테크 차원에서 월급 빠듯한 게 뻔하니까 주식 투자는 개인 투자자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월급쟁이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괜찮은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렇긴 저 하지. 노점 하시거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렇긴 하지. 주식 투자를 할 돈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무슨 우리 돈까지 또 세금을 또 납부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더 열악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원칙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던 많은 단체들 뭐 이런 데를 좀 왜 안 내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하려면 우리도 또 일정 부분의 소득이 생겼을 땐 세금을 내긴 해야죠. 골치 아프네. 이거 분리과세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네. 그래서 저도 네. 너무 영세한 분들까지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렇다고 이 모두를 다 유예하는 것도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있어요. 네. 합리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경제합시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인호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